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이 해당 조례안에 반영된 것인데요. 서울시 전 기관에서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제3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음에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서울시만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가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8일 열린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에도 불용된 예산인 공무직 출산 대체 인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안일한 재택근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장려하다 보니 담당 부서의 자료 내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라는 게 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집에서 하셔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오래된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매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 경정이 아닌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성격의 예산은 본 예산에서 반드시 좀 지키셔서 이것이 별도로 집행이 됐을 때의 예측되는 비효율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편 코로나 환경에 신축되는 창사의 경우 코비드 디자인의 건축물, 사무공간 배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2일 열린 2020 회계연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마을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 마을 활력소 홍보에 대한 불용률은 높은 반면 종이류 등의 기본 경비 집행 내역이 높은 것에 대해 그동안 서울시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종이 200% 넘게 쓰지 마시고 앉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 마시고 이 모니터링 예산 50%씩 불용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나가보셔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지만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사업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돼야 되는지 또 연구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한편 마을 공동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과 평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를 운영하며 서울시 직원의 정신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송다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공무원들의 힐링센터,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입니다. 업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청 본관과 서소문청사에 각각 운영 중인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서울시가 직원들의 스트레스 상담을 위해 마련한 복리후생시설로 임상,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서울시청 직원과 직계가족, 소방공무원 등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힐링센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서울시청 힐링센터 쉼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직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 부부 문제나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시 직원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상담실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스트레스 검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상담 심리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서울시에는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직무 분야도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해 왔는데요. 서울시 의회가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재위탁을 위한 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는 2022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또 각종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 및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또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될 때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때 비로소 서울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제안이나 사업을 선정해 서울 창의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서울 창의상 수여 대상에서 투자 출연기관 직원을 제외한 시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수상 부문을 창의 제안, 제안 실행, 혁신 시책으로 간소화하는 등 서울 창의상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서울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